네,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혜연입니다. 네, 내외뉴스 통신은요, 항상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날이 너무 춥죠? 네, 엄청 추워요. 네, 이번 주말에 가득했던 미세먼지가 거친 대신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미세먼지가 너무 뿌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네. 건강에 유의하세요. 네, 정말 연말에 아프면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감기와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 네, 이번 주도 임경숙의 생활법률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사례 만나보시죠. 신입사원 A씨는 남자 사원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누구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A씨에게 회사 사장님이 걸핏하면 네. 오늘 엉덩이가 타이트한 옷을 입어서 그런지 섹시하네. 우리 A씨는 글래머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는 농담을 하곤 하였습니다. 네. 또한 사장님은 수시로 회식하자고 하면서 네. 술자리에서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하며 네. 술을 따르라 시키고 네. 술이 취하면 네. 러브샷을 하자고 들이대곤 하였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네. A씨는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지만 내심 기분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여자의 몸매를 평가한다든지 술은 여자가 따라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하는 규정을 보면 남녀 고용평등법 제12조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9조는 이러한 행위를 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면 꽤나 중범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선 사례의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네,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업주인 사장이 신입사원인 A를 상대로 야한 농담을 던지고 회식을 강요하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고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것입니다. 사례는 사업주인 사장이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닌 일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직원에게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하죠. 직장 내 질서, 고용 환경,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처벌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사업주가 직장 내 부하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어지지만 이 직장 내의 다른 부하가 또 다른 부하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이 회사 차원에서 처벌을 내려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성희롱과 성차별 같은 범주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여직원에게 커피나 복사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처럼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봅니다. 법원은 성차별과 성희롱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임신한 부하 직원에게 임신해도 술 마시는 건 괜찮으니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술 마셔라 하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법원까지 왔는데요.
법원은 이를 두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여성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봐서 네. 기분 나쁜 것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은 다르다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에 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성희롱 당했을 시에 어떠한 대처 방법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아무리 수위 높은 농담을 던져도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시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첫째, 네. 거부 의사를 최대한 명확하게 밝히시고 네. 문자나 녹취 등 증거물을 수집하십시오. 네. 둘째, 네. 직장 내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격자를 찾아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네. 셋째, 네. 직장 상사가 성희롱을 계속하는 경우 네. 직장 내 고충 처리 부서나 네. 사업주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부 의사 후에도 성희롱이 계속되거나 직장 내 해결 절차가 미흡하다면 관련 기관에 이를 알려서 즉 여성 노동 법률 지원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그거 뭐 대수야 참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겠지요.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참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도 오늘 고맙습니다. 법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의 정혜원,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